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외대부고 2학년 수학을 맡게 된 김창현 강사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금 설명해 들으시느라 조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 빠르고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략한 제 소개고요. 일단 제 거 수업 소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현재 미적분 프리시즌 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요게 이제 프리시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외대부고 학교다 보니까 학교 특징이 좀 허리가 제일 많이 다르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이제 수원 투를 한 학기에 나가고 이제 미적분 확통을 그 다음 학기에 나가는 그런 커리 때문에 이제 타 학교들보다 이제 대치권 아이들보다 조금 더 미적분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방학 특강으로 하나를 또 끼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5회차로 해가지고 짤막하게 미분법 파트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게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수투 미적분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약간 목표는 미적분을 다 본다 이런 거보다 약간 이제 2학기 때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때 한번 미적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들었을 때 너무 처음인 느낌은 안 들게 한번 이거 했었었지 정도 리마인드 될 정도로 감을 유지시킨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일요일이랑 목요일에 이제 진행이 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외대 보고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은 당연히 이제 수원 2 진행이 되고요. 이건 이제 그냥 정규반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1월 2일부터 3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다른 학교들보다 당연히 내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를 주 3회로 해가지고 이제 2월 달까지 풀타임으로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하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방학 중에는 이제 오전 타임, 오후 타임 똑같이 진행되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전에 제가 출신이 이제 클리닉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지내던 되게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뭐 서울대 의대 애들도 있고 카드 의대도 있고 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같이 진행하고 학기 중에는 이제 밤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학기 중에 이제 진행하면 토요일에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업 끝나고 이제 밤에 저랑 이제 스터디 카페 가서 진행된다 보시면 돼요. 요건 뭐 그냥 간단한 커리큘럼이고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방학 중간엔 다음 거 하고 학기 중엔 당연히 그때 배우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빠져 있지만 이제 프리시즌 때는 따로 이제 미적분은 조금 이제 선행하는 식으로 확통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었던 분도 계실 수 있고 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딱 배우는 그 기말고사 범위 있잖아요. 그 수학하 거기 맨 뒤에 단어 혹시 뭔지 아세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거든요. 그게 요 확통과 연관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제 반 이렇게 수업을 했었을 때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무조건 그 단원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든 잘 풀어낼 수 있는 건 전 싹 다 가르칩니다. 저희의 목표는 교육과정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보는 게 목표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확통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단원이 4개가 있는데 1, 2단원이 어려워요. 거기 이제 확률이 2단원, 통계가 2단원입니다. 근데 그 앞에 확률 2단원이 이제 1단원이 순열과 조합, 그리고 2단원이 확률을 배우게 되는데 확률이랑 순열과 조합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나눈 게 확률이라서.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수학하를 나갈 때 아이들에게 이미 확통 개념을 거의 한 8할 알려줬어요. 그 2단원까지 했을 때. 그래서 아마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확통에서 어렵게 나오는 부분은 1, 2단원에서 어렵게 나옵니다. 통계는 교과서에서도 증명을 안 해줘요. 그게 그냥 통계적으로 해보니 이런 식을 따르더라. 정규분포식 준 다음에 증명도 안 하고 그냥 적용만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쉽게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이 적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여름방학 때만 하셔도 사실 충분하고요. 미적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번에 프리시즌 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조금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아마 어머님들께서는 결국에는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강사를 선택할 건지. 그럼 제가 이제부터는 왜 저를 선택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근데 만약에 다른 분이 좀 더 괜찮다 생각 드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설득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설득하기 앞서서 조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해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이 저를 품에 안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이제 토끼가 있고 거북이가 있어요. 다들 아시는 그 스토리입니다. 토끼가 이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고요. 네. 아, 그 거북이는 시속 1km로 달리고 있어요. 100m 앞에 목적지가 있을 때 이제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당연히 섞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강사가 요거 질문하는 건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좀 의심이 가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저 눈의 방향이거든요. 토끼의 눈을 보시면 깃발과 정반대로 보고 있죠. 그리고 거북이는 정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경주에서 이기는 거는 거북이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보다 보면은 뭐 지금 외대부고 예비고 이 학생들도 보다 보면 되게 열심히 살아요. 아이들이 외대부고 되게 힘들죠. 또 한 번 또 걸러지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다들 기본적으로 잘 하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 방향성이 옳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 상당수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사는데 사실 정반대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물론 뭐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애시당초에 그런 방향성도 좀 제시를 많이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외대부고에서 1등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속도도 있죠.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거북이가 아닙니다. 당연히 거북이의 방향성을 갖고 토끼의 속도로 나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 속도를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냐면 일주일에 200문제입니다. 일주일에 200개. 이거 아마 제 수업 들었었으면 아실 거예요. 그거를 다 풀면 웬만하면 1등급 나와요. 제가 아이들에게 보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200개를 내면 아이들이 언제 숙제를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토요일에 수업을 하면은 금요일에 합니다. 아니면 뭐 토요일에 하거나 더 게으른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게 매일매일 30개씩 나눠서 풉니다. 저희 반은. 외대부고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게 뭐냐? 관리죠. 아이들이 어찌됐든 어머님 품이 없잖아요. 저도 민사고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민사고 나왔다면 되게 무시하던데 그때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용인외대보다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때 당시에도 저도 경험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생각엔. 근데 제 친구들 룸메이트 보면은 사실 관리 안 되던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좀 이제 성차별적인 건 아니지만 남학생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제가 강사가 된 이후에도 남학생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차후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속도는 매일매일 30개씩 푸는 거. 그거 하면은 딱 1등급 받을 미니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외대부고에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풀입니다.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요즘 강의 이렇게 설명회를 저도 많이 듣다 보면 거의 대다수의 강사분들이 본인 풀이가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에요. 제가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강사분들이 그냥 뭐 해설지를 이제 적당히 읽어주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좀 더 전달력이 좋은 이런 강사분들이 조금 트렌드였다면 요즘에는 좀 풀이가 트렌드입니다. 근데 특히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게 1학년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이었죠. 아마 다 봤을 겁니다. 그 시험. 그 시험지 맨 마지막 문제가 가장 어려운 킬러였는데 그게 그대로 프린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어려운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보면은 제가 주는 문제도 풀지만 주구장창 프린트만 풀고 있어요. 왜냐?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 당연히 뭐 그런 거 변형을 엄청 많이 해줍니다. 제가 이제 기출 자료들 이런 거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데 한 문제당 많으면 5개씩도 변형을 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많이 나왔었던 문제들이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문제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풀이가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다 빈말로 들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딱 수업 들어보면 돼. 한 번 딱 들어보고 아이가 엄마 이 선생님 좀 달라. 이 얘기 안 나오면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풀이다. 특히나 외대부고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보면은 그 시험지를 가져오잖아요. 제가 기출 보려고 풀이를 안 써놨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 모의고사 하면 4점짜리 문제인데 풀이 없고 좀 몇 개 끄적 숫자 한 4개 써 있고 답이 체크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수학 기본적인 실력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어느 수준상 올려놓고 근데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개념을 아이들이 몰라서 틀리는 거 이제 아니에요.
개념은 다 압니다. 근데 실전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내신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을까. 이제 외대부고는 특히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거 제가 그 며칠 전이에요. 한 3일 전. 그러니까 지금 수업 듣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카톡을 보시면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뭐냐면은 제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근데 아시는 분인가요? 근데 그 사진으로 이게 뭔 얘기를 했냐면 쌤, 이 문제를 학교 쌤이 이렇게 푸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한테. 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가 그래서 되게 신박하게 푸셨는데 이 학교 쌤의 풀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제가 생략을 했지만 주저리 이제 설명해 줬어요. 학교 쌤은 풀이는 이렇고 이걸 적용해 보면 저렇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내가 수업 때 이 문제 이렇게 풀어주지 않았느냐? 사실은 학교 쌤 풀이보다 내 풀이가 더 좋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한 게 별로 쓸모없는 것 같긴 하네요. 이거 제 풀이 아닙니다. 학교 쌤 풀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하는 대로 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프린트는 학교 쌤이 만드시죠. 그리고 학교 쌤이 프리를 해주십니다. 다 프리 해주세요. 아이들이 다 그거 듣습니다. 물론 거기서 좀 좋은 프리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뭐 굉장히 깁니다. 이거 좀 말씀을 요약을 드리면은 뭐냐면 아이들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학원 다니는 게 외대부고 하는 학원들 있잖아요. 공유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아이들이 풀이를. 넌 어떻게 풀었냐? 너네 학원 어떻게 가르쳤어?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제 수업 또 듣는 애인데 얘기를 해준 거죠.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쌤 이거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또 안 써놨지만 주저리 써놨어요. 이거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 그렇게 풀면 바보다. 내 풀이가 맞다. 알려줬더니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쌤 거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게 있어요.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아마 비슷했을 텐데 절대 공유하지 말라고 해요. 다른 학원 거 알 테니 내 거 줄게 이거 하지 말라고 해요. 그 다른 학원 거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듣는 아이들은 그냥 공유 안 합니다. 그냥 이게 그냥 궁극 버전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다른 학원과 비교해서도 뭐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오케이 1학년 건 인정. 근데 2학년 수학 어렵던데 어렵다고 많이 들었는데 근데 2학년 거에서도 그게 먹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도 보니까 2학년 수학은 뭐 훨씬 어렵다. 평균이 막 50점대로 떨어진대요. 제가 한번 봐봤어요. 안 어려워요. 2학년 수학 안 어렵습니다. 어머니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보면서 이걸 왜 어려워할까? 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2학년부터는 저도 참 이게 공감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산이 훨씬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다항함수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2학년부터 로그함수, 막 삼각함수, 지수함수 계산을 못 합니다. 그건 뭐 계산하라고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복잡하게 푸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선생님들도 복잡하게 푸시고 심지어 평가원 문제들을 그 결국 다 프린트로 내시거든요. 평가원에서 제시한 그 해설지도 보면 풀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쪽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 맞춰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스킬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이거 이렇게 풀면 더 쉽게 풀는 이거 이렇게 푸는데 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크다. 이 무기의 유무가 더 크다. 무기가 없었을 때는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계산으로라도 풀 수 있어요. 근데 2학년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중요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학년 것도 어렵다라고 혹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좀 제가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외대부고에 조금 맞춤형으로 생각을 해보면 외대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또 더 어려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관리가 안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몰라요. 그리고 뭐 주말에는 애가 이러는 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대치권이었다면 사실 그냥 갈궈서 하면 돼요. 그냥 아이 깨우고 밥 먹이고 학원 보내면 마음이라도 편하죠. 근데 이거는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강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건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상적인 답이죠.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 저도 어렵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지만 되게 그래도 강사들 편에선 좀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되게 친근하게 느낍니다, 저를. 그래서 되게 사사로운 것들을 카톡을 해요.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런 게 아니라 쌤 저 이거 다 했어요. 이제 칭찬해 달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친근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의 큰 굉장히 장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과 라포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안 듣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맞잖아요. 근데 제 말을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문제 있잖아요. 일주일에 200개 푸는 거. 반대로 어머니 만약에 야 이거 일주일에 200개씩 풀어 하면은 풀까요? 만약에 풀었으면 그 아이는 원래 풀었을 수 있는 학생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저는 풀게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1등급이다. 넌 이제 다 풀었으니까 1등급이다. 아직은 이제 점수가 안 나와서 봐봐야 알겠지만 이제 중간고사는 1등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 이 친구도 이제 전날에 저한테 막 카톡이 왔어요. 시험 전날에. 제 거 이제 그 강좌 소개 영상 보시면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전날에 갑자기 카톡 와가지고 다짜고짜 막 이때 막 밤 막 12시 막 이랬어요.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풀어달라. 친하지 않느냐 풀어내라 이런 거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풀어줬어요. 저는 이제 뭐 그 와중에 이제 쌤은 천재라고 저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풀이가 좋아가지고 살짝 어필해드리면 그렇고 있고 이렇게 좀 친근하게 이 친구들뿐 아니라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합니다. 저 막 진짜 방금 뭐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방금 여기 대기실에서도 계속 저 질문 받고 있었거든요, 애들. 친근하게 이제 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제 말을 굉장히 또 잘 듣습니다. 제가 뭔가 하자고 하면 잘 따라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에 저한테 질문했던 문제가 이 문제였거든요. 요거. 근데 요게 다음날 시험지의 마지막 문제로 나왔어요. 이 친구는 저한테 방금 전 몇 시간 전에 물어봤던 풀이를 그대로 써서 그냥 맞춰버렸죠. 이 친구 그때 100점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외대부고라서 사실 다른 학교면은 그냥 갈구고 그냥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외대부고라서 조금 더 제가 좀 강점이 있지 않는가 아이들 스스로 좀 마음을 만들게끔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두 가지예요. 어머님들 이제 수학적인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관리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비슷한 부분입니다. 하루에 30개씩 저 풀라고 해요. 30개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30개라고 하면 뭐 별거 안 되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고 매일매일 하는 것도 어려워요. 특히 이제 외대보고 친구들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막 뭐 동아리도 많고 뭐 매주 뭐 내야 된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막 바쁜 와중에 어찌됐든 매일매일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 이거를 성공하면 제가 소정의 상금도 줍니다. 네. 나중에 아마 들어보시면은 뭐 그 상금 시스템도 아실 수 있고 제가 돈을 아이에게 제공하면 당연히 어머니께도 다 얘기를 해드려요. 아이가 다른 데 이상하게 쓰지는 못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뭐냐면 그래 너의 그런 시스템이 좋구나. 근데 우리 애가 안 하면 어쩔 건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것도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일전에 했었을 때 어떤 게 좀 좋았다고 생각을 했냐면 학원을 보통 다른 학교 아이들은 2번 다녀요. 일주일에. 근데 저희는 한 번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기 중에. 그럼 그 한 번을 저는 어떻게든 만듭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외대보고 저 수업 하잖아요. 그럼 이제 듣는 친구들 있죠. 그럼 친한 친구들끼리 좀 제가 팀을 묶을 거예요. 따로따로. 그 친구들 팀을 묶은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모이게 할 거예요. 학원인 거죠. 학교지만.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서로 푼 것들을 공유할 거예요. 저희 반 애들만 공유를 해서 내가 이거 풀었고 이렇게 해냈고 이걸 체크를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풀다 보면 본인들이 또 똑똑하기 때문에 풀이들이 좀 괜찮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팀으로 조금 묶어가지고 하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매주 모였었거든요. 제가 이걸 해봤었을 때.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정규반에서도 조금 적용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1등급이 될 수 없지만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 이제 제 강사 모토인데 여기 그 오신 분들 제가 숫자를 세 보니까 모두가 1등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좀 좀 약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외대부고뿐 아니라 제가 진짜로 그 이번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제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다 1등급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제가 하라는 거 다 하면 1등급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 하라는 거 다 하면 따라오면. 그리고 실제로 뭐 외대부고에서도 그렇고 있고 그 뭐냐 다른 학교 그냥 일반고 아이들도 가르쳤을 때 어느 정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계 그 소개 영상에서 세 개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조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제 수업을 무조건 토끼의 속도로 따라올 자신 있는 학생이 일단 필요하고 요거 토끼로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올바른 방향, 올바른 풀이를 제공하는 강사 아마도 이제 저이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힘들게 설명회를 들으시고 아이들을 믿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힘들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계시는 이런 무한한 어머니의 사랑 학부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합쳐졌을 때 아까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셨는데 실제로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